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데요. 이번 수사 대상에는 과거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 담당 검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동안 이 검찰 수사 상황이 있었잖아요. 과거로 좀 시간을 돌려서 검찰 당시에는 단계에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이 사건의 좀 개요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씨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거는 박근혜 정부 초기였습니다. 2013년에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검찰이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 강간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를 특정할 수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인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몇 차례 이제 불기소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는 결국 재정 신청까지 갔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때 재정 신청이 기각된 혐의는 강간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당시에 어떤 동영상이 실제로 있었고 김학의 차관인지를 판별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과거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최근에 다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검찰이 강간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를 했어요.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금품을 받은 게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되니까 이거는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최근에 어떤 모 씨라는 여성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윤중천 씨가 보증금과 관련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포기를 하게 만들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3자 뇌물수수로 엮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가 될 수 있는지의 부분에서는 되게 이렇게 찬반 양론이 있었거든요. 법조계에서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 뭐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무죄라고 보니까는 이게 포괄일죄로 같이 이렇게 묶여있던 뇌물죄는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가장 최근에 게 무죄가 되면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면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공소시효 지나서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린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한테 대해서는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는 그 뇌물죄로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올바른 판단을 받았을 수 있었는데 뒤늦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엮다 보니까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이 경찰이 다시 수사를 나선 배경도 우리 허금탁 변호사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지 하나 짚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김 전 차관하고 윤 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 담당 검사들도 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잖아요. 이 배경은 또 뭘까요? 이게 두 가지가 연관돼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일단 엮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넘겼던 사건을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고 다시 또 두 번째 사건도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요.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더 수사할 것을 들여다볼 것을 권고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뇌물죄만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성관계, 그러니까 성상납으로 본 것이죠. 그게 보면은 이것들이 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있고 또 그 피해자가 그 이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각한 이제 정신적 피해를 후유증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시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시점이 너무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윤중천 씨 사건에서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일로 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걸로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 단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알게 된 게 2013년 12월이니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아직까지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강간치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어찌 보면 검찰이라는 또는 조직 논리 때문에 뭔가 흔히 말하는 뭉개진 느낌을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이게 어떤 당시에 처분했던 수사나 그리고 이 처분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직권을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시 경찰에다 이게 이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인데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드린 질문의 요지는 검찰 쪽에서 3번이나 무혐의라는 결론이 난 사안을 경찰이 다시 들어보는 상황, 그리고 또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당시 수사를 했었던 무혐의 처벌을 내렸던 검사들도 포함돼 있다는 어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가 힘든 거죠. 경찰 입장에서도? 경찰 입장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예. 봤어도 과연 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출석한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2012년인가 13년도에 그 정도로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사를 수사를 하게 되면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던 거죠. 출석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한 번 갔던 사건이 2012년도 13년도 사이에 있었던 검사의 그 여성 그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검사가 이 경기지방에 있는 그 검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피해자의 사진을 확보를 해서 그걸 이제 동료 검찰청 직원들에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요구를 했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한 명이 제일 먼저 이제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한 명이 더 출석을 해서 2명이 조사에 응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돌았냐면 그 검사들이 조직에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사들은 어떤 죄를 저지러도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2 사람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응하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하소연하듯이 검찰 조직에서 우리를 버렸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검찰에서 어떤 처분을 했다고 관계없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설령 응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기소기로 넘긴다고 해도 기소를 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기 때문에 역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 배경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검경 간의 갈등이라는 사안이 혹시나 또 들어 있을까봐 제가 이제 홈탁 변호사님께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좀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요건 이제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과연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제2의 김학의 사건 같은 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어떤 의문 이런 게 좀 들긴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내부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직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 한 경찰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이런 김학의 사건 같은 검찰 내부에서의 비리를 검찰 내부에서의 봐주기 수사는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김학의 사건과 같이 어떤 특정 사건을 네이밍해서 그러므로 공수처는 설치돼야 한다, 정당하다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선동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김학의 사건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기현 사건이나 조국 수사는 덮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야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검찰이 뭐 1부터 10까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있어. 근데 그거를 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금융수사처라든지 마약수사처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는 견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공수처라는 하나의 거대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이거를 견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 실제는 외부에다가 민정수석실 하나 더 설치를 해가지고는 수석실 설치를 해가지고는 기소권을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첩하라 그러면 다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이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선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분산, 견제라는 게 있는데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검찰이 김학의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견제를 하겠다. 이거는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가 오늘 차후에 공수처와 관련된 거는 저희 이슈 큐브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전전 변호사께서 나오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이 공수처와 관련된 의견이 확실하실지 몰랐습니다.